안녕하십니까, 안정훈 기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계속 이슈가 많았는데 조금 정비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서로. 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알차고, 더 질 높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제목도 좀 바꿨어요. 미디어 앤 텔레콤 나오라고. 예, 네, 아무래도, 예, 미디어가, 인터넷이 미디어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텔레콤도 사실 미디어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디어 앤 네. 텔레콤 나오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간단하게 준비된 소식 먼저 전해 주시죠. 네, 뭐 최근에 사실 뭐 미디어하고 통신 쪽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쪽의 변화들이 또 많아서 사실 과거의 플랫폼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이런 상황들을 좀 계속 전해드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간단히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두고 어 미디어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런 것들 좀 했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게 표를 보시면은 이게 그 지난해랑 올해 3분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들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는 대부분 지난해보다 빠졌다는 거고요. 그 사실 대부분이 다 빠졌죠. 그래서 네, 시가총액. 뭐 넷플릭스가 좀 오르긴 했는데 아시겠죠? 넷플릭스가 뭐 지난해 워낙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만 해도 원래 좋았잖아요. 미디어 기업들이 상당히 네, 좋았고 특히 스트리밍 업체도 좋았는데 그게 올 초에 뭐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들 이렇게 터지면서 계속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완전 죽었잖아요. 네, 그 영향들이 좀 지금 시가총액하고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디어 시장만의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네,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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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제일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뭐 AMC라는 그 극장 체인이랑 네, 그리고 국내도 요즘에 뭐 SK텔레콤의 플레이 Z 같은 거 내놨지만 그렇게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아서 이제 만드는 스트리밍 플랫폼 그 글로벌 1등이죠. 로쿠라는 업체가 그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예, 예. 사실 원래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시작하고 나서의 예상은 코로나 때 주가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했었는데, 거꾸로 코로나 때 오르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비대면이 특징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예상대로 세계 경제가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차터나 앨리스 이제 USL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콘캐스트 다 케이블 플랫폼들이에요. 네네. 계속 매년 가입자가 빠지고 지난 분기에도 거의 가입자가 거의 100만 명 넘게 빠졌거든요. 이게 뭐 여러모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 하락, 시가총액 하락을 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지금. 음,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번에는 저 빅테크 업체들을 좀 볼 건데요. 3분기에 그럼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나 보면, 네. 뭐 트위터하고 아마존은 좀 올랐고요. 나머지 예. 업체들은 좀 떨어졌는데, 뭐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와 그 인수 전쟁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잖아요. 안 산다고 그랬다가 또 산다고 그래가지고, 음, 3분기 막판에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음, 그리고 나머지 뭐 애플도 조금 보합세고 사실 문제는 메타랑 스냅이죠. 사실 메타가 엊그저께 이제 메타 커넥터로 해서 새로운 헤드셋을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계속 지난해부터 이제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계속 하면서 이게 오히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 바로 이제 현실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좀 강한 거죠, 사실. 네네. 네. 작년에 왜 아시겠지만 그 미국 하원에서 이 인터넷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네네. 예, 발의해가지고 FCC한테 이 빅테크도 보편적 서비스를 분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 USF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근데 예, 그게 지금 뭐 아직
공식화가 아니라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지만 이 통계가 2020년 3분기이긴 한데 이게 이제 4분기랑 뭐 올해랑 내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이 뭐 치열하게 펼쳐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에이미 이제 크롬버커 같은 상원의원이 이제 발의를 많이 하고 그게 일제히 지난해 이제 6월, 7월에 이제 뭐 법사위 통과하고 쭉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 2월 달에 다 이제 좀 스탑된 상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1월 8일 날 이 네.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 예. 그래서 미국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진행을 안 시킬 거예요. 11월 8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편적 그 플랫폼 법안, 서비스 끼워 팔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네. 서비스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4분기에는 실제 악화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규제 기간의 칼날이 다시 한번 또 음. 빅테크를 겨누는 그런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랑도 맞물려 가지고 네네네. 지금 뭐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럼 4분기가 지금 뭐 한창 진행 네. 중이고 이제 어떻게 될지 보면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4분기에 별로 희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전망하는 분들도 낙관적인 전망들이 네. 거의 없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했던 뭐 처음에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 불리는 금리를 또 엄청나게 계속 올리면서 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미디어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뭐 이렇게 좋은 팩트들이 없거든요. 음. 예.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인제 최근에도 인제 이야기했지만 지금 아마 중간 선거 전에 최소 2번 이상 인제 오를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죠, 사실. 예. 네네. 거시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가지고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관련된 그런 스트리밍 미디어들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은 빅테크하고 스트리밍 미디어랑 그 콘텐츠 업체들이 쪼끔 있는데 그 업체들은 아직 상장된 업체들은 많진 않아서 음. 예 되게 쌀 때 그냥 예. 예. 사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사실 뭐 예. 다른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는 뭐 케이블이랑 다른 데는 상황이 더 안 좋을 테니까. 그렇죠. 아까 보셨겠지만 사실 그 미국의 대부분 레거시 미디어들은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컴캐스트도 그렇고 네. 뭐 심지어 라디오 업체도 상장이 돼 있는데 계속 주가가 시가총액이 뭐 계속 떨어져 가지고 가입자 빠지고 해서 아마 뭐 더 추운 겨울 뭐 더 예. 추운 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그 개별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개별 기업 주가 떨어진 거에서 전체 그 주식 시장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빼야 돼요. 아 네. 그러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뭐 네. 지수랑 그런 걸랑 예 예. 비교를 많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네네. 개별 주가의 변화에서 주가 지수를 빼면 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외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각 개별 기업들은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음. 거를 애브노멀 리턴이라 그러는데 네네. 예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뭐 그런 그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 보는 기회를 네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데이터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미국 IPO 시장도 역시 냉각되고 있죠. 이게 뭐 당연한 게 IPO라는 게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야지 IPO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미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IPO도 냉각되는 건 당연한 순리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걸 사실 제가 왜 마지막에 뽑았냐면 그 지난해 이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스타트업들 특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스타트업들이 증시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VC들도 뭐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었고 뭐 예. 국내에도 뭐 아무래도 비대면 되다 보니깐 이제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했었죠.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 같은 중고 음. 상품 파는 뭐 이런 그 사이트들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근데 지금 사실 네이버가 뭐 이거 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사는 시점은 뭐 되게 싸게 사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전에보다는 절반 이하가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이 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이게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이제 저 스타트업들이 그럼 돈을 벌은 거는 당연히 녹색이고 돈을 잃어버린 거는 이제 붉은색이에요. 근데 2019년만 해도 이제 똔똔이었다가 20년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좋아서 많은 이제 수익이 되게 좋아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2021년 되면서 지금 뭐 사실 그냥 돈을 태우는 이런 업체들이 더 늘었어요. 예, 지금 아마 2022년 지수도 아직 안 나왔지만 2022년은 아마 손실이 더 나게 될 것 같아요. 뭐 마케팅비라든지 아무래도 매출액이 또 그리고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용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쪽 크리에이터 에코노미 IPO들 사실 웬만한 업체들 뭐 IPO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죠, 지금.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자기 IPO 금액을 약간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가치 평가가 낮아지고 뭐 그 이야기는 또 증시에 또 자금이 또 많이 안 들어올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역시 그 오랜 주식시장의 이론이에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냉각돼 있을 때는 IPO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 표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음, 뭐 이 업체가 분석하기로는 상반기에만 이런 스타트업들이 거의 350만 달러가 손실이 됐다고 하니까 음, 아마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받고 그냥 돈 안 쓰고 일단 버티겠다는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네네. 보니까. 예, 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소식이 마지막으로 하고요. 예, 저희가 다음에도 계속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유튜브를 특히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정책과 기술과 시장 관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은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음, 조금 쉽게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얘기를 좀 저희들이 쉽게 풀어서 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예.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